안녕하세요. 선사고등학교 김현주라고 하고요. 제가 저희 학교를 조금 알지만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원고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를 대표해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눈으로 봤던 우리 학교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선사고 하면 되게 유명한데요. 그 예전에 학교가 세워진 지 지금 10년째거든요. 그 원년 때의 선사고랑은 지금 좀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3기 혁신학교고요. 지금 현재 학교 구성원은 그 원년에 그 뜨거웠던 그 열정이 있는 능력이 있는 교사들은 또 계시지만 좀 많이 나가셨고요. 지금은 5, 60대 교사들이 거의 50대가 65%쯤 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또 훌륭한 선생님들이 대다수시고요. 그런 상황이고 이제 혁신학교 3기죠. 저도 역시 평범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제가 오늘 나눌 것은 좀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 이 시대랑은 조금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고를 좀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네, 그 파커 팔머가 쓴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을 보면 그 민주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열정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원고에 없어요. 네. 나이가 들면서 열정을 잃어가고 쏟다가 그 다음에 마음들이 이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정치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진정한 민주주의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들이 부서졌지만 흩어지지 않은 마음들이 어떻게 모여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화두를 던진 책이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가사실과 텃밭이 있는데요. 교사들의 마음을 연결하다라고 읽어보겠습니다. 그 혁신학교를 만든 그 힘은 교사들의 자발성과 협력이 있는 교사 문화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성과 협력적 교사 문화에 대해 새로운 구성원들은 낯설어하면서 그들만의 혁신일 뿐이라며 이마저 강요당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교사들은 지치고 점차 열정을 잃어갑니다. 교사들 간의 관계성을 이루는 것이 혁신학교의 기본이지만 이를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쉼과 느림 속에서 관계성이 무르익는다. 이 말은 저희 권재호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만든 특별한 음료수에 붙인 스티커에 있는 말을 제가 따다가 붙였습니다. 네, 이 말은 선사고의 교육 철학을 이루는 이게 선사고의 교육 철학이기도 한데요. 이 교육 철학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사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사실에서 음식을 만들고 함께 먹는 문화는 코로나19 휴업 기간과 온라인 수업 기간에도 이어졌습니다. 외부에서 식사를 하기가 어려운 교직원들을 위해 교장 선생님이 점심 식사를 매일 준비해서 주셨으며 또 장을 담궈서 학교 운동장 구석 장독대에 두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장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바쁜 학교에서 굳이 음식을 왜 만들어 먹는지 의아하게 여기는 교사들도 5년을 지나다 보면 어느덧 이 문화에 적게 되고 조금씩 학교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또 선사고의 운동장 한 구석에는 상자 텃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학생들의 그 생태 교육 활동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코로나19 휴업 기간 동안에는 이제 아이들이 오지 못하니까 교사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3, 3, 5 모여서 원하는 작물을 같이 재배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물을 주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가사실과 텃밭은 등교 수업 전까지 아주 당황스러운 혼돈의 시기에 교사들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주고 마음을 서로 연결해 주면서 어떤 심리적 방역을 해줬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계성이 중요한 학교고요. 그런 관계성 하에서 저희가 이제 2번은 가겠습니다. 멈춤의 시간에 돋보인 학교 민주주의와 협력적 교사 문화라고 해서 제가 제일 큰 부분을 우리 학교는 위기에서 또 위기의 시간에도 평소처럼 즉 일상 속에 녹아 있는 학교 민주주의라는 그 점을 좀 부각하고 싶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광장의 민주주의는 어렵지 않지만 일상의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이 진짜 어렵다고. 제가 그 몇 년 전에 북유럽의 덴마크랑 그 핀란드를 잠깐 교육 탐방 간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너무 실망했어요. 정말 특별하지 않았어요. 뭔가 특별한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프로그램도 특별하지 않았고
너무 소박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 나중에 알게 된 건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일상 속에 민주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 점을 좀 생각하면서 글을 써봤는데요. 선사고는 협력적 공동체성을 만드는데 평소에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성은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선사고의 저력이 되어 코로나19 기간에 알게 모르게 그 영향력을 드러냈습니다. 휴업과 온라인 수업을 세팅하는 과정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선사고에서는 그 과정이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부별로 의견 수렴을 하고 대표회의를 통해 협의하고 또 필요하면 TF팀을 구성해서 좀 더 전문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 최종적으로는 토론이 있는 교무회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선사고의 일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은 지원적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니다. 민주적인 의사수렴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문화가 학교에 이미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결정하고 새로운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그런 과정이 평소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을 제작하고 진행하는 법을 익힐 때에도 자료를 공유하거나 기술적인 방법을 서로 나누는 협력의 장면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는데 이는 기존의 혁신학교에 뿌리 내린 공동체 문화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로 업다운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갔고요. 그렇게 일상에서 별로 요동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제 또 좀 시간이 났어요. 사실은 저희가 나면서 어떤 시도가 있었냐면요. 수업에 코로나19를 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훈학습 공동체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문명을 바꾸는 역사의 전염병이라는 인식 속에서 여러 그 교과가 함께 모여서 수업 안에 코로나19를 다루어 보자는 그런 의도로 교훈학습 공동체를 시작하였습니다. 20년 가까이 되는 교사들이 모였는데 이게 참 우연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교사들끼리의 평소 얽히고 설킨 관계성이 모임 결성의 저력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임을 시작하면서 먼저 주제 통합 수업을 통해서 각자 얻고 싶은 것을 나눠 봤더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혁신학교에서 길러내야 될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공공적 가치를 교사들이 공유하고 수업에 녹아내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이 먼저 각자의 삶을 나누고 주제와 관련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수업을 함께 설계하고 나누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교사로서의 삶을 좀 나누고요. 코로나19를 다룬 언론 기사들을 읽고 같이 토론하고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독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은 학년 단위로 진행될 예정인데 1학년의 몇 개 교과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회현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업을 전 교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아서 이 모임이 어디로 갈지 또 얼마나 잘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휴업 기간에 교사들이 개별화되고 파편화되고 마음이 무너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고민할 수 있었다는 그런 점, 또 한 명의 리더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 필요한 지점들에서 여러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자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 등이 저희 이 교훈학습 공동체의 뜻깊은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론이면 토론을 잘하시는 선생님이 그날 리더가 되어주시고 독서 모임이면 또 국어 교과에서 독서를 교육을 잘하시는 분이 또 리더를 해주시고 또 연수면 연수 진행 쪽에 강점을 가지신 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 모임을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적 생활 지도에서 이렇게 이번에 공동체성이 좀 드러났는데요. 사실 회복적 생활 지도의 전제 조건은 교사 공동체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만나서 그냥 얘기하는 것 같은데 쉽지가 않은 과정입니다. 그 서클로 나아가기라는 저자인 미국의 그 케이 프라니스라는 그 분이 한국에 올해 1월에 오셨었어요. 그분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서클의 대가인 케이 프라니스가 하시는 말이 서클은 현재에 있어서 반문명적이다. 따라서 서클을 한다는 것은 문화혁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서클을 통한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는 것은 교사들한테 이것이 익숙치 않고
젖어들기에 시간이 좀 걸리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생활 지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모든 학생들을 존중하며 배움으로 이끌고자 하는 혁신학교에서 꼭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입니다. 교사에게 그 학생이 가하는 그런 상처와 또 평범한 학생들이 받는 피해가 학교의 이슈가 되는 가운데 모든 교사들의 동의를 얻고 받고 있지는 않지만 회복적 생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사고에 있습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올해도 어김없이 학생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임 선생님, 학년 대표 선생님과 또 학년부 관련 선생님들, 또 인권부 교사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회복적 서클을 통한 생활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회복적 서클 RC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교사들의 상호 신뢰성과 관계성입니다. 관련 교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하고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지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서클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교사들이 회복적 서클에 대한 이해가 동일하지 않았고 또 어떤 선생님에게는 회복적 서클이 매우 낯선 지도 방법이었지만 그 방법으로 사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선사고 교사 공동체성이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멈춤의 시간 동안 우리 선사고 선생님들이 쌓은 관계성이 축적된 에너지를 학생 생활 지도에 잘 쓴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지만 고민들은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고민이 있고요. 저희 학교에서 이제 고민하는 지점 중에 이제 제가 좀 쓴 것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요. 학교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학생과 학부모들뿐 아니라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던져진 화두입니다.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입시를 뛰어넘는 교육을 하기 원하는 선사고 교사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어떤 학생을 길러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고 이를 위해 작은 걸음이지만 실천을 위한 한 걸음씩 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멈춤의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교육활동 속에서는 미처 공유하지 못했던 혁신학교 교육의 가치와 비전을 성찰하고 진정한 협력적 공동체 문화를 향유하고 만들고 향유했습니다. 이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바쁘게 돌아가는 혁신학교 일상을 늦추고 교사들에게 여유를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어떻게 하면 교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발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가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일 때 왜 교사만 학생만 좋은 학교냐, 교사들은 무엇이냐 이런 이제 약간의 그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자칫하면 교사만 좋은 학교, 학생들은 좀 배제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갈 수 있는 어떤 지점도 있지 않나 해서 학생과 교사가 모두 좋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여기에 나왔습니다.